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과실 비율이라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과실 비율 몇 대 몇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준비된 사례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면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이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 또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을 하다가 이 보도 위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그런 사고인데요. 과실 비율이 보행자 같은 경우엔 0, 또 B 차량, 노란색 차량이죠. 100으로 나왔네요. 이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보면은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거의 차량의 일반 과실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에 대해서 조금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통행과 차마의 통행과, 차마라고 하는 게 괜히 어려운데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서 보행자는 그냥 보도를 통행하면 그뿐입니다. 그뿐이고, 그런데 차마의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 외의 곳으로 지금 출입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렇죠. 차도로 통행하는 예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 보행자는 충분히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따라서 보도를 통행하고 있었고, 차마의 운전자,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0, 그리고 자동차의 과실이 전부 다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보행자의 과실 0으로 나왔고요. 차량의 경우에는 100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입니다.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에 따라서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데요.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8조 1항을 한번 봅시다.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그 녹색 화살표가 나와 있지만 차도를 통행한 보행자에게 어떻게 과실이 이렇게 낮을 수 있나 의아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다만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이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보행자라 하더라도 차도로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그 행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도를 걸어가는 상황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공사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사실은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좀 충분히 고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보신 영상에서 과실 비율이 보행자 10 그리고 B 차량 같은 경우에는 90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조금 전에 그림 보셨지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보도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죠. 상황이 보도 내에 공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퇴적토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거나 해서 보행자가 도저히 보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은 맞긴 맞고요. 이처럼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차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은 그래서 차도를 통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보행자의 기본 과실이 거의 없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적정한 주의 의무는 다 했느냐에 따라서 한 1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은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과실 비율 몇 대 몇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시면 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입니다.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 측단 또는 차도 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데요. 여기서 차도 측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차도 측단이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차도 측단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차도 측단이라는 것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 지금 두 번째 그림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차도 측단으로 보행자가 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차도 측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보행자가 보도 1m 이내의 거리 차도 측단을 보행한 경우입니다. 과실 비율이 A 보행자 20 그리고 B 차량 80인데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 역시나 조금 전에 잠시 살펴보았던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의 단서 규정,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측단으로 갔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갔냐, 그 문제를 타당한지를 보는 문제인 건데 그냥 보더라도 조금 전에 보도에 퇴적토가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보도에서 공사 중이라거나 이런 사유와는 많이 다르지요. 많이 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을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차도 측단 정도라고 하면은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조금만 피해도 피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원칙, 즉 차마의 운전자는 반드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측단을 통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실 비율을 50으로 올린다? 그러지는 못하고요. 20% 그리고 차마의 운전자는 80% 정도 과실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상황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행자가 보도 1m 이상 이 차도 중앙을 보행한 경우입니다. 과실 비율이 보행자가 30 그리고 차량의 경우에는 70이 나왔네요. 그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차도 측단보다는 조금 더 과실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맞아 그렇죠. 보이고요. 그래서 보행자가 측단 정도면은 차마도 충분히 조금만 둘러가면 갈 수 있는데 뜬금없이 차도 중앙을 갔다 이 정도는 이제 20으로 안 된다. 좀 더 과실 비율을 가산하여서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30 그리고 차마의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0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차도 측단에서 많이 벗어나서 사실은 차도 중앙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이제 30으로 그 전의 상황과 비교하자면 10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실 비율 몇 대 몇까지 짚어봤습니다.